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에는 로스팅에 관련된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도 로스팅과 관련된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 시간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시간이 이제 또 커피 인문학 부분을 다룬다고 한다면 오늘은 커피 인물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커피 인문학의 한 영역 중에 커피 인물사를 좀 따지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계속 이제 커피 강의를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 커피 로스팅 정도와 핸드드립 커피 추출 방법에 따른 클로로겐산 함량 차이 연구입니다. 영어를 보면 A Study on 뭐뭐에 대한 연구인데 차이, The Difference of Chlorogenic Acid Content는 양이죠. 성분. 클로로제닉 산의 그 성분의 양 혹은 그 성분의 함량에 대한 차이, 뭐뭐에 따른 The degree of coffee roasting,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클로로겐산의 컨텐트, 함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and 또는 그리고 핸드드립, 논문에서 핸드드립이라고 쓴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핸드드립 커피 익스트랙션, 이제 한국형이죠. 대부분 외국 논문에는 핸드드립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필터 커피라고 하죠. 자, 근데 국내 논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드립 그러면 정확히 필터, 드리퍼를 가지고 종이로 걸러내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론 이제 홈 바리스타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abstract는 영어로 썼는데 이 영어로 우리가 한번 의미를 하나하나 문장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라고 봅니다. 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이분이 만든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커피 연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박근도 선생님의 논문은 여러 개를 제가 읽어봤는데 마침 오늘 최신의 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근도 선생님이 이제 석사 논문이나 이걸 볼 땐 몰랐는데 오산대학교 글로벌 호텔 관광과의 부교수를 지내고 계시네요. 그러셨네요.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Consumer have reached a professional level through the expansion of coffee education opportunity and the proportion of home cafe barista who pursue personal health and small happiness rather than simple low-cost coffee. 이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prefer specialty coffee shops and even serve roasting and extraction directly at home and office. 자, 무려 200자 원고지 거의 한 장 분량, 네 줄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배경을 깔고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로스팅이라고 하면 색깔을 얘기했고 뭐 어느 정도 이걸 구별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분은 지금 무엇을 들고 나오냐면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의 공부에서 건강과 관련된 걸 들고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컨슈머, 커피 소비자들이 have reached, 이미 완료된 거죠. 프로페셔널 레벨, 거의 전문가 수준에 다 와 있다. 뭐를 통해서? 왜냐면 커피에 대한 커피 에듀케이션 어퍼튜니티, 커피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여기저기에서 커피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커피 교육을 받는 사람들 많이 늘고 이렇게 함에 따라 이미 소비자들은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And the proportion of 잠깐만요. 대기실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수락을 했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또 있군요.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도 강의에
많이 사용을 주의를 당부드리는 얘기인데 이미 커피 소비자들이 커피 맛을 안다. 소비자들 중에 커피 전문가들이 많다. 소비자들이 커피의 향미를 이야기하고 이제 커피를 가르치거나 커피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커피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함께 소비할 수 있도록 커피에 관련돼서 지식으로도 잘 무장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커피를 교육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홈카페 바리스타, 홈카페 집에서까지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의 프로포션 그런 비중도 역시 늘어나고 근데 그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퍼스널 헬스 집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맛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갖다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시니컬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죠. 시중에는 어떤 커피를 판매하는지 잘 모르겠다. 품질도 떨어진다. 따라서 내가 좋은 생두를 직접 골라서 건강에도 좋은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홈카페 바리스타들이 늘어나고 있고 and the small happiness rather than simple low cost coffee consumption 그리고 그 로우 커스트 커피 여기서 로우 커스트 커피의 단순한 그 소비보다는 에, 가격을 낮은 커피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커피를 통해서 건강과 행복 여기서의 스몰 해피니스라고 하는 건 뭐죠? 관능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커피를 가지고 커피의 향미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성, 어트리뷰트로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커피에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Prepare a specialty coffee shop 그리고 또 스페셜티 커피 고급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어, 그런 곳들도 늘어나고 또 점점 더 소비자들 스스로가 맛에서 또 건강과 행복에 대한 어떤 이런 추구를 함으로 해서 더욱더 스페셜티 커피숍을 선호하게 되고 또 and even serve roasting and extraction directly at home and office 그리고 직접 집이나 사무실에서 로스팅을 탐구하고 그리고 직접 또 커피를 추출해 마시는 이렇게 하다 보니 소비자들 스스로가 이미 전문가 수준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거 거의 독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러면 커피 전문가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게 좋을까? 시장의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해서 나가야 될 텐데 보면 이제 under the premise that 이제 이 under the premise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밑에 전제로 깔아두고 자 그래서 ingredient of coffee change chemical depending on the degree of roasting and bring coffee as much as the contact time with water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했던 거예요. 자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커피의 성분이 ingredient of coffee change예요. 커피의 성분이 바뀌는 것. 자, 화학적으로 바뀌는 것. 뭐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degree of roasting.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성분이 바뀌는 것. 그리고 bring coffee as much as contact time with water. 그리고 커피를 추출할 때 물과 커피 가루가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성분이 바뀌는 것. 지금 요거는 요 문장 커피 가루와 물의 접촉 시간은 이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The variable for extraction style was diversified and hand drip. 그리고 나서 핸드 드립의 여러 가지 스타일.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한국형이죠. 외국 논문에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죠. 1대15 커피 추출 시간 그걸로 따지고 나머지는 변수로 주지 않는데 이 박군도 그 연구자께서는 이것도 핸드 드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핸드 드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익스트랙션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뭐 주전자를 몇 바퀴 돌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엑기스 용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우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국내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액기스 용법이죠. 이게 바로 익스트랙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분간 1대15로 해서 계속 커피를 추출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액기스용법이라 해서 앞부분에 한 100ml만 추출해서 한 1분만 추출해서 물을 섞죠. 그러니 그 섞이는 물은 커피 가루를 닿지 않으니까 뭐라고 용어를 하냐면은 우회했다. 그래서 바이패스 용법이란 얘기를 하죠. 이 논문에서는 익스트랙션 스타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앱스트랙트를 보면서도 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참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해외 논문에서는 이게 무슨 논문거리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맞아. 액기스용법, 바이패스와 그냥 커피를 추출하는 것과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혹은 어떻게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왜냐하면 액기스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오히려 깨끗하게, 뭐 더 부드럽게, 차처럼 연하게, 그리고 뒤쪽에서 나올 커피의 그 디펙트가 없더라도 앞부분만 뺄 때에는 거친 느낌, 무거운 느낌 없이 부드럽고 가볍고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액기스용법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의미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연구자는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실 때 한 잔에 담기는 성분들이 무엇이다. 그래서 산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밑에 보면 헬시 커피, 건강을 추구하자. 자, 그러면 건강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표가 카페인이 아니라 클로로제닉 액시드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as a result,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논문은 the difference, 차이인데 in chlorogenic acid content, 클로로제닉 액시드의 양의 차이를 보고자 한 건데 was significantly lower. 그런 차이, 클로로제닉 액시드의 함량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was significantly lower. 큰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클로로제닉 컨텐츠의 차이가 어, 별로 없다.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커피의 추출 시간이나 이거 차이에 따라서 커피에 대한 차이가 그 유의미하게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논문을 읽으셔 보면 알게 됩니다. 자,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자, based on 이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we can re-establish. 우리는 새롭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거의 관성처럼 계속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 있는 박군도 연구자께서는 우리가 요번에 논문을 토대로 해서 Re-establishment, a correct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product of coffee. 이 커피를 이것도 하나의 농산물인데 이 농산물로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그런 농산물로서 몸에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하나의 농산물로서 바른 관점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 커피를 로스팅이나 브루잉했던 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Suggest reasonable consumption to consumer by forming healthy coffee drinking habit using home coffee and use it in education based on scientific data for industry and education official. 참 이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커피를 갖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요약만 하면 이건 뭐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컨슈머들, 소비자들이 훨씬 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커피를 왜 마셔야 되지? 하고 하는 어떤 명분과 리즈너블한 컨섬션, 좀 이유 있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히 어떤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이러지 않고 그동안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탐구를 하고 스스로 커피를 알게 됨으로 해서 이젠 점점 더 연구 결과, 논문을 좀 읽고
그다음에 여러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도 이제 단순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전자를 어떻게 넣으면 커피 맛이 좋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모든 과학적인 접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고 싶다라는 거죠. 거꾸로 아마도 건강을 생각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이언티픽 데이터,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In addition, 여기 다음 문장입니다. In addition, as a purpose of this study.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연구자가 내가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it is hope, 바람이라는 것이 있다. 뭐냐면, the content of antioxidant, 바로 이것이 항산화 물질인 겁니다. 안티, 무엇에 대하여, 옥시던트, 산화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안티가 항이 되는 거고요. 옥시던트가 산화되죠. 그러니까 이 산화제라고 하는 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동차의 엔진을 보면 휘발유를 다 개선륜을 태우죠. 태우고 뒤에 처음에는 배기가스가 시커멓지가 않은데 나중에는 배기가스가 시커멓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에 기름이 낀다거나 산소가 공급될 곳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가솔린의 유기체들이 완전히 CO2로 혹은 가벼운 일산화탄소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들의 이제 잔유물들, 찌꺼기나 덩어리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니까 시커먼 색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인체도 결국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포도당을 태워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수억 개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태우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음식 조절을 잘못해서 뭐 지방이 많이 함유됐다거나 여러 가지 또 오염된 물질이 있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 산화가 안 되죠. 완전 산화가 안 되고 또 정상적으로도 완전하게 이거를 산화시키지 못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발생기 산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몸에 있으면 세포를 갖다가 빨리 훼손시켜요. 우리가 그걸 세포가 빨리 약해지는 것, 훼손당하는 것을 바로 노화라고 하는 거죠. 뭐 피부의 탄력을 잃거나 나이가 들면서 혹은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피부가 굉장히 헬스케지고 주름도 많이 잡히고 탄력이 없죠. 이것이 바로 안티 옥시던트, 이 옥시던트 산화,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안티옥시던트예요. 항산화 물질,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우리 인간한테 어떤 류의 종류들이 항산화 물질인가를 봤더니 바로 폴리페놀 계통이죠.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구조의 링이 2개 이상인 페놀 형태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구조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 안티옥시던트, 커피에서는 클로로겐산이 대표적이죠. 그 클로로겐산의 함량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거를 많이 섭취할수록 커피를 통해서 클로로겐산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한 커피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May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roasting. 그러니까 이 클로로겐산의 함량은 로스팅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and the barista's extraction behavior, 그리고 바리스타가 커피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 행동에 따라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여기서 오늘 바리스타 익스트랙션 비헤이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핸드 드립을 했느냐 아니면 엑기스 용법을 썼느냐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Not simply analyzing. 그리고 단지 analyzing 분석을 하는데 the ingredient of coffee 그냥 단순히 커피의 성분만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지 말고 우리가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 혹은 커피 추출을 엑기스 용법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한 잔에 담기는 클로로겐산의 양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것이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기를 나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스콧나우 책의 그 5장과 6장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스캐닝을 할 텐데, 잘 보면 그동안에 우리 커피의 공부는 생두일 때 어떤 성분, 원두일 때 어떤 성분, 그리고 한 잔에 담겼을 때 외국의 많은 논문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맛을 내는 뭐 피라진이라든가 퓨란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생각을 했지, 이런 생리활성 물질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국내 상황이 그렇지, 벌써 논문부터는 바이오 액티브 물질에 대한 연구는 뭐 이미 10년 이상 된 얘기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논문이 반가웠던 게, 저도 계속 논문을 몇 해 전부터 읽으면서 야, 커피의 교육이나 커피의 인식들이 얼마나 맛있느냐라기보다는 한 잔에 얼마나 건강한 성분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느냐. 건강한 성분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크 로스팅을 하지 말자. 라이트 로스팅을 하자. 그러니까 커피 맛이 점점 로스팅을 할수록 산미가 높아지니 과일 맛을 나는 커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이러한 얘기들이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국내 논문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저도 이번에 좋은 논문을 토대로 해서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고 지지를 보내고요. 지금 강의를 드시는 선생님께서도 이제 커피를 가르치거나 공부한다고 할 때 기존의 것을 계속 반복하거나 그거를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새로운 장으로 걸어 나가시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 잔에 얼마나 건강한 성분들을 잘 담아내서 건강한 커피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커피를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건강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잔에 담기는 클로로제닉 엑시드의 함량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 논문에는 없습니다만은, 클로로제닉 엑시드가, 사실은 클로로제닉 엑시드라고 하는 것은 총칭이에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6가지 종류가 있고, 커피에서 잘 나오는 거는 크게 3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클로로제닉 엑시드의 함량만 많으면 활성, 이 안티옥시던트의 항산화의 활성도가 더 높으냐? 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논문을 보면 클로로제닉 엑시드의 컨텐트, 함량을 측정하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항산화 작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법들이 있어요. 자, 이번 논문에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냥 일단 클로로제닉 엑시드의 함량만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다라고 보고, 이제 끝에 문장 읽겠습니다. In this regard, we propose continuous follow-up studies involving sensory education.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sensory education을 포함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센서리를 추구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바라건대 hope to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growth of domestic.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연구가 집에서, 도메스틱 바로 집이죠. 집에서 스스로 커피를 내리면서 품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and foreign coffee industry by simultaneously developing new product as a healthy coffee rich in antioxidant. 그리고 나서 이 foreign coffee industry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커피를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두를 수입한단 말이죠. 이런 생두를 수입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안티옥시던트, 이 항산화 물질이나 기타 몸에 좋은 그런 성분들, 그런 많이 들어있는 생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잘 가려낼 수 있고, 또 이러한 소비자들이 더 이상 맛만 따지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안티옥시던트와 같은 건강에 좋은 커피를 추구한다는 얘기를 산지한테 전달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커피를 재배하고 수확량이 많은 커피를 고르고 단맛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로겐산이나 이런 활성 물질들, 생리 활성 물질들이 풍성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얘기고, 이제 실제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서론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동안에 커피 국내에서의 연구를 봤더니만 대표적인 게 이제 카페인을 비롯해서 나오죠. 위에 카페인을 비롯해서 클로로겐산,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유익한 성분들, 이거를 관련된 논문들이 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추출수의 온도나 그다음에 추출하는 시간이나 또 물의 부피에 따라서 이런 유용한 물질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입증을 한 것이 2012년에 그 판 박사의 논문이고요. 그 이후에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추출 조건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논문이 있었고, 또 보면은 클로로겐산 효능에 논문을 맞춘 거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클로로겐산을 가장 많이 잔에 담을 수 있을까? 이거는 요 김성원 교수님이죠. 예, 단국대 이분이 이제 커피학과를 만드신 분인데 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분 김성원 교수님께서 건강에 포인트를 맞추는 연구를 많이 했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커피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영어 언어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볼 때에는 커피는 아름다운 맛과 향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커피가 돼야 된다라는 관련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좋은 논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는 김성원 교수님의 논문이 그래도 한 건강과 관련돼서는 한 3개 정도의 논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촘스키를 토대로 한 커피 센서리, 어떻게 우리는 커피의 맛을 묘사하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와 비슷한 그런 접근법으로 커피를 한 논문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글 논문이니까. 이제 여기서의 요구는 앞서서 논문들이 많이 있었다. 자, 그런데 성분 분석과 끝에 녹색입니다. 이렇게 성분 분석과 각각의 성분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 입증에서 실질적인 변수를 다루본 연구는 전무한 것 같다. 바로 이거예요. 액기스용법, 그냥 일반적인 법. 그렇게 커피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혹은 로스팅에 따라, 여기서의 바리스타는 로스팅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어떻게 볶았느냐, 얼마나 볶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핸드드립이라고 하더라도 한 잔에 담기는 클로로겐산의 함량은 차이가 나더라.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볶아야 돼요?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잔에 많이 담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2013년이니까 6년 전에 이 연구자가 이런 논문을 또 썼었어요. 이미 2017년에 커피 가루의 굵기, 그다음에 텐핀 정도에 따른 클로로겐산 성분, 커피 굵기에 따라서 한 잔에 담기는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질까? 굉장히 좋은 논문이죠. 논문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제가 이제 논문을 계속 다 읽고 있었는데요. 콜드브루 커피의 추출 시에 역시 클로로겐산의 함량 차이가 있을까? 자, 2020년 논문이죠. 그리고 2021년 논문에서 추출 방식에 따라서 클로로겐산 함량 차이가 있을까? 이 박근도 선생님께서는 계속 클로로겐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로스팅과 추출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참 접근이 좋고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은 클로로겐산을 풍성하게 한 잔에 담는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재료를 보면은 두 나라 걸 했어요. 두 나라의 스페셜티 커피, 에티오피아랑 이제 콜롬비아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트롱홀드로 볶았네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모든 논문에는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볼 때는 앞부분에 앱스트랙트만 설명해 드리면 사실 표만 보면은 다 알게 되는 건데, 이 표를 보시면 에티오피아 커피와 콜롬비아 커피이고, 등급은 커머셜 커피, 스페셜티 커피와 커머셜 커피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는 모두 벤사의 것이고, 대신 콜롬비아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것도 다 후일라 같을 것 같은데 팔로모스 퀴로소라고 하는 지역. 여기서 이제 품종에 보면은 퀴로소가 품종인데 제가 이 품종이 뭔지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 모두 워시드 방식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스트롱홀드 프로 X를 가지고 한 번에 600g씩을 볶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4가지의 샘플은 다 싱글 오리진이었고, 그리고 로스팅을 할 때 2가지 방법을 했어요. 하나는 하이라고 하면 아구토린의 수치가 한 65 정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65 정도라고 하면 1차 파핑이 조금 터지기 시작을 해서 좀 비교적 왕성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1차 크랙이 터지고 왕성해서 좀 넘어간 상태예요. 가장 1차 크랙이 나가지고 따따닥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심지어는 80도 넘게 됩니다. 근데 65까지가 된다는 얘기는 1차 크랙은 확실히 넘어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2022년에 그 추출을 했고, 추출 방법은 K 추출법과 일반 추출법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K 추출법이 엑기스 용법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나오죠. 추출한 후에 가수하는 방식. 그러니까 추출한 후에 물을 붓는다. 추출한 후에 붓는 물은 커피를 만나지 않는다. 커피 가루를 피해간 것이다. 그래서 바이패스, 우리나라에서는 K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뭐 1.5세대 이정기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런 엑기스용법의 커피 추출법들을 많이 그 확산을 시켰고, 그 방식은 일본에서도 이제 한 거고, 그렇게 할 경우에 더 깨끗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법인 것이죠. 그것에 잘 됐다 잘못됐다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커피를 즐기는 방식인 거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커피가 굉장히 갈수록 소중해지는데, 엑기스 용법을 할 경우에는 커피의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씀드려서 뭐냐면 커피가 아까운 거죠. 더 성분을 추출할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짧게 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커피를 쓰죠. 예를 들어 한 15g 정도면은 충분할 것을 20g, 25g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0ml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우리는 10분간 샤워하는 물의 양을 소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커피 추출법은 커피 가루를 최대한 덜 쓰는 거예요. 커피의 가루의 양을 최대한 덜 쓴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맹랑하게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커피 가루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일정한 범위, 맛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적절 범위 내에선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그러한 음용법이 된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자, 또 추출 방식에 대해서 K 추출법과 일반 추출법을 했는데, 일반 추출법부터 먼저 보시면 원두의 양이 15배니까 1대 15, 24g이니까 360ml.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대 15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위에 K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두양 5배의 원액을 추출해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g을 한다 그러면 5니까 20의 5배가 되면은 100ml가 되는 것이죠. 그죠? 20g, 20ml에 100이면 5배면 100ml가 되는 거죠. 24에 100이니까 120ml가 되는 거고, 여긴 지금 24g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수량을 120만 추출해서 가수량을 무려 240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360을 만든 이 방법과, 그렇지 않고 1대 15로 해서 추출 원액을 360으로 한 것, 이 두 개는 첫째, 성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같은 커피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K 추출법, 엑기스 용법으로 한 것은 커피의 성분의 양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엑기 용법으로 하는 것이 커피의 맛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취향에 따라서는 그래도 일반 추출법이 낫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갈릴 겁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린 건
뭐 크게 다툴 일은 아니라고 좀 보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한 잔에 담기는 클로로겐산, 몸에 좋다고 하는 그 성분이 K 추출법이 더 많으냐, 일반 추출법이 더 많으냐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잔에 담기는 클로로겐산의 양이 더 일반 추출법의 양이 더 많다면 K 추출법보다는 일반 추출법이 더 바람직하다. 이유는 하나죠. 왜? 헬스, 건강에 더 좋기 때문에 라는 그런 논리를 피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클로로겐산 분석 결과 이거는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는 HPLC라고 해서 크로마토그래피, 나중에 성분을 추출하는 거고. 자, 이제 디자인한 걸 한번 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시다모, 그다음에 시다모 G2 이거 커머셜이고, 콜롬비아에서 하나는 스페셜, 라스 팔로모사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후일라에 있는 지역이죠. 어, 모두 에티오피아의 고급 커피, 에티오피아의 질 낮은 거, 콜롬비아 커피의 질 좋은 거, 스페셜, 질 낮은 거. 이렇게 해서 볶음 정도를 하이와 풀시티로 이렇게 나눠서 두 종류로 했어요. 한 샘플당. 그러니까 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차 크랙이 왕성할 때 범위 내에서 짧게 볶은 거죠. 짧게 볶은 거죠. 그다음에 풀시티라고 하면은 거의 1차 크랙이 끝나가는 상황이죠. 2차 크랙 시작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이로 볶은 것과 풀시티로 볶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클로로겐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하이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갈수록 줄어드는 양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로스팅 자체에 하이로 한 것, 여기서 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열을 줘서 빨리 뽑았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시티보다는 더 클로로겐산을 가질 여지가 많죠. 과연 그런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이로 로스팅을 하니까 빼는 지점이 더 빠르다 보니 로스팅 시간이 짧았고 배출 온도도 다 당연히 더 낮은 데서 됐고 그리고 바로 시다모 지환의 일반 K 추출과 일반 추출을 비교해 봤더니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두 개만 놓고 볼 때 어때요? 일반 추출이 어, 형광이 왜 안 들어오나? 이게 죄송합니다. 57.58, 그다음에 엑기스용법은 410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경우도 보면 모두가 다 엑기스용법이 더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눈에 띄게 줄어요. 그리고 커피 추출법 중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에티오피아 커피보다는 콜롬비아 커피가 더 클로로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이제 패턴이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피 1인분 한 잔에 담기는 클로로겐산의 양을 놓고 보면 에, 처음에 에티오피아 지유안의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건 한 92 정도고 엑기스 용법으로 한 거는 68 정도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잘 보시면 거의 모두가 다 큰 차이로 일반 추출법이 클로로겐산이 더 많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문은 결론이 나왔죠. 어떻게 로스팅해야 되느냐? 클로로겐산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 로스팅도 진하게 볶지 말고 커피 역시 커피를 추출할 때 엑기스 용법이나 이런 방식보다는 추출 시간이 길수록 클로로겐산이 많이 추출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커피 가루와 물을 만나게 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 및 재원을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커피를 어떻게 해서 마시는 것이 헬스기한 커피가 될 거냐? 로스팅 정도는 하이 정도로 1차 크랙이 왕성한 상황에 하이는 그거보다 좀 넘어간 상황이지만 1차 크랙 즈음에서 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도 자체가 좋아야 또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좋다. 월등히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추출 방식도 커피 가루와 물이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끝에 연구자의 바람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한 커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커피를 하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의 관심은 건강한 커피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정리하자면 생두가 고급 생두여야 된다. 디펙트가 없어야 된다. 로스팅도 너무 진하게 볶아서는 안 된다. 커피 추출도 그동안 많이 정석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 핸드드립은 커피가루와 물의 비율을 1대15로 해서 3분 정도는 추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커피가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담고 있는 겁니다. 참 모처럼 좋은 논문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느새 또 7시 45분이 됐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스콘나우의 이 커피 로스팅의 성분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커피 추출 공부, 커피 로스팅 공부의 이론 공부가 어디에 쏠려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7시 55분에 뵙겠습니다.